안녕하세요 여러분, 간호사 아렌입니다. 저는 지금 소아내과 병동이랑 소아중증환자실을 번갈아 가면서 일하는데요. 물론 다른 부서의 간호사가 와서 잠깐씩 근무해주기도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소아내과 병동 간호사는 일정 경력이 됐을 때 소아중증환자실에서 정식 트레이닝을 받고 멤버로 근무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비영어권 출신이라 그런지 소아중환자실 경력이 있어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신규 선생님보다 약간 더 늦게 중증환자실을 갔는데 그게 바로 여기 근무한 지 약 1년이 조금 넘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3달간 중증환자실 경력까지 쌓고 나니까 병동이랑 중증환자실 둘 간의 전동도 보고 중증환자실이랑 ICU 간의 전동도 보게 됐어요. 중증환자실 이야기를 쭉 오늘 할까 하다가 제가 병동에서 본 너무나 놀라운 병동에서 중증환자실로의 전동 케이스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환자는 수혈 때문에 중증환자실을 갔는데 대체 무슨 수혈이 얼마나 특별하길래 그런가, 뉴질랜드 수혈 규정은 어떻길래 그런가, 중증환자실을 살짝 끼운 수혈 이야기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중증환자실은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병동에 있기에는 중증도가 높고 중환자실까지는 아직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자들을 위한 곳이에요. 몇 시간마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바이탈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병동에서는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한 병동이죠. 제가 보통 본 거는 하이플로우를 해야 하거나 기저질환 고려했을 때 마취후 모니터링이 좀 더 필요한 환자, 특수한 약을 써야 하는 경우에 입실하는 걸 봤어요.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인 수혈 모니터링도 상황에 따라 서브 ICU, 중증환자실 입실 필요가 있는 모니터링으로 분류해서 제 환자는 아니고 다른 간호사의 환자가 중증환자실로 가는 걸 봐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은 한국 병동에서 수혈을 시작하고 첫 15분 동안 환자 바로 옆에서 관찰하는 거 하시나요? 우리가 대학생 때부터 배우지만 수혈은 보통 부작용이 시작 후 15분 내에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15분 바이탈이라 제가 흔히 불렀던 수혈 시작 후 15분 뒤 바이탈 체크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수혈 부작용을 15분 내내 환자 옆에 붙어서 보지는 않았어요. ICU 구조상 모니터도 달고 있고 환자가 거의 계속 간호사 시야 안에 들어있긴 한데 한 환자 베드사이드 옆에 계속 머무는 게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뉴질랜드 와서 수혈을 봤을 때 15분간 계속 환자 옆에 있어야 하는 걸 알고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제가 다니는 병원의 수혈 규정을 가져온 건데요. 검색하면 찾을 수 있기에 들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Remain in the room or in immediate proximity for the first 15 minutes of the commencement of each unit.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지켜서 간호사 한 명이 방에 머무르는 동안 다른 간호사들이 그 사람의 다른 환자들을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차지한테도 수혈을 해야 하면 다른 환자를 커버할 수 있게 말을 해주고 어차피 간호사 2명이 함께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간호사에게도 말을 해둡니다. 또 달랐던 게 한국에서는 간호사 2명이 확인하는 게 원칙이긴 해도 PDA라는 기계로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서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간호사 혼자 환자 확인과 혈액팩 확인을 하면 수혈 시작이 가능했거든요. 뉴질랜드에서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가 꽤나 적어가지고 그런 거 없고요. 무조건 사람 둘이서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제가 방에 있는 걸 알고 제 다른 환자들을 커버해주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나이트에 적은 인력으로 그렇게 환자를 커버해주는 게 어려워요. 제가 성인 쪽은 인력 사정이 다를 수 있어서 잘 모르는데 소아 파트에서는 데이나 이브닝에 차지가 환자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커버해주거나 누가 수혈 때문에 방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다른 환자를 커버해줄 수 있는데 나이트에는 차지도 환자를 봐야 하고 환자를 데이나 이브닝에 4명까지 본다면 나이트 땐 6명까지 보니까 간호사 1명의 업무 부담이 15분간 굉장히 올라가는 상태가 돼요. 환자 11명을 커버해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밤에 수혈이 필요하면 중증환자실로 전동을 해서 수혈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RBC, 플레이틀렛 이런 수혈인데 그걸 위해 중증환자실로 전동을 해요. 거기는 차지가 환자를 보더라도 1인당 환자 2명이 원칙적으로 최대라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동에서 환자 15을 보면서도 가끔 시술후 스페셜 바이탈이나 수혈 바이탈을 해야 하던 걸 생각하면 진짜 너무 비교가 되는 지점이라고 느꼈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해외 병동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는구나 느꼈던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작 제가 밤근무에 수혈하는 것 때문에 전동을 받거나 보내본 적은 아직 없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병동에서 모니터링이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서브 ICU로 가서 병동의 업무 부담이 할 만한 상태로 유지 가능한 느낌인 게 또 좋았어요. 그리고 수혈 관련해서 또 다르다고 느낀 게 있는데요. 바로 수혈의 범위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직접적인 수혈 제제라고 해야 되나요? RBC, 플레이틀릿 뭐 이런 것만 수혈로 생각을 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혈액에서 가공하는 그런 약이나 제제를 전반적으로 다 수혈로 간주를 해요. 그 말인즉슨 알부민, 뭐 여러 가지 이뮤노글로불린, 안티스롬빈 같은 응고인자 약도 다 혈흔에서 관리하고 수혈 모니터링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소아과에서는 뭐 직접적인 혈액 제제나 알부민 말고도 카와사키 IVIG를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소아내과 병동에서 수혈을 할 일이 은근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혈이 꽤 많다. 그러면 제가 수혈 규정을 한국에서처럼 거의 달달 외우고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와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한국처럼 외워서 빠르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교육받을 때 뭐가 중요한 규정인지 배우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긴 하는데 기억을 못하면 뭐 다른 간호사에게 물어봐서 같이 확인하고 수혈을 천천히 시작해도 아 그런가 보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뭐 정말 급한 수혈의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그거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나 일어날 일이고 저는 병동이나 준중환자실이라 대부분 느긋한 분위기에서 했어요. 저녁 늦게 수혈 결정이 나면 준중환자실 전동까지 해야 하니까 더더욱 그랬고요. 수혈에 관련된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는 편이라 온라인 코스 교육을 들으면서 한국이랑 엄청 다르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한 규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항상 확인을 하고 시작하니까 급하게 일하지 않는 이 분위기가 좋게 와닿았어요. 말이 나온 김에 여기 오픈된 규정이라서 어떤 게 있는지 저도 좀 되새길 겸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겸 이야기해볼까 해요. 홈에는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솔직히 이거는 나라마다 또 병원마다 다른 제품이나 라벨 쓰는 거니까 익숙해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규정이 한국이랑 엄청 다르지는 않습니다. 수혈 전에 제제 처방난 거 확인하고 동의서 확인하고 환자 확인하고 이런 거 다 비슷하고요. 5% 덱스트로즈 당연히 인컴패러블하고 NS만 컴패러블한 거 똑같습니다. 근데 좀 다르다 느꼈던 거는 블러드 프로덕트, 그러니까 알부민이나 그런 것도 약을 믹스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종종 20% 알부민 줄 때 라식스를 섞어서 줬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것도 아예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규정이 다르니까 결국 제가 한국 경력이 좀 있어도 다시 여기 규정을 찾고 수혈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혈할 때 당연히 수혈용 수액 세트 써야 하고요. 블러드 컴포넌트는 4시간 안에 써라 이런 거는 또 한국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할 법도 한데 또 찾아가면서 잘 확인하고 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제품은 속도도 이런 식으로 시간마다 다르게 줘야 하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 신경 쓰지 않았던 걸 신경 써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나라마다 병원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겸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혈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느 부서든 꽤 자주 보는 건데 비슷하게 다른 점들이 있어서 일화를 껴가지고 규정까지 보여드려봤어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한 임상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